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봉다방 이 시간 대선 후보 주택정책 집중 회부. 자,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예, 주택정책에 역시 주택정책이죠. 예.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주택정책을 일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 주택정책 집중 해부는 단순 소개가 아니라 좀 비판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자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지지자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주택정책 후보자들이 언급한 정책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군요. 현재 경기도지사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6명 중에 한 명이죠. 자, 이게 요즘 인터넷에 유포된 이 후보의 공약입니다. 주택 유포됐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인터넷에서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주택 정찰제를 실시할 거다. 예. 공공분양 100% 영구 임대. 예. 보유세 증세를 해서 2주택부터 공시지가를 5에서 10%. 충격적이네요. 양도세 증세. 예. 2주택 이상 무조건 90%. 이것도 충격적이네요. 갭투자 금지. 예. 그다음에 절세를 위한 명의 빌려 매수 확인할 경우에는 국가가 강제 몰수한다. 확인해봤더니 예. 상당수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그렇겠죠. 내용입니다. 예. 대선 후 왜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우에 관련된 이런 허위 공약들이 유포되느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억측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해법, 네.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네. 저항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디 TV TV 토론에서 했던 예.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비주거형 투자 투기 자산에 대해서 금융 제한, 조세 부과, 거래 제한 등을 통해서 부담이 되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면 사실 160만 세대나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임용과 승진을 할 때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승진 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이거 이재명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네. 내용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온 거 아닌가 합니다. 연설을 일부 부분이지만 내용을 보시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를 연상케 합니다. 전 국토부 장관. 예. 살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자기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 30대 영끌 안타깝다. 투기의 전쟁 5년 펼쳤지 않습니까? 네. 잊어버렸던 그 기억이 생각이 다시 나네요. 이분이 3년 반 동안 국토부 장관을 하셨는데 예. 이 양반의 논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의 논리는 단순 명확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 서민 대 투기꾼. 집값은 경제 현상이라는 점을 갖다가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선의의 관점, 선의 관점, 정의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 지나서 전세난만 가중됐습니다. 집값은 70% 올랐습니다. 공급 부족을 나중에 3년 반 지나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김현미 빵 투하네트 논란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우리 이재명 지사의 네. 공약 중에 원칙적인 게 너무 선과 악의 대결 이런 네, 관점이 너무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예. 비필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면 수요가 없어진다.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투기 부동산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내용인데. 네, 그렇죠. 보십시오.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예, 제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죠. 저기 보면 지금 사실은 세금 폭탄 이상입니다. 3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하면 82.5%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예, 그렇죠. 조정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 취득세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뭐냐? 네. 이거 얼마나 더 중과세할 것인가? 한번 또 보시죠,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걸 도입하겠다는 보유세 부담액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드리면 곧 기본소득 토지세가 된다. 특별하게로 토지 보유세를 모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조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게 결국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0% 국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세금, 그러니까 90% 국민은 만족해 할 거다.
근데 부자들한테서 세금 걷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세금을 나눠주겠다. 네. 지금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결국 과세의 전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0대 90으로 나누는 편가르기 정치 선동 아니냐 이게 정책이냐 이런 이런 조세정이하고는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2020년 작년 네, 7월 작년 9일 날 7월에 페이스북에 그게 올린 내용입니다. 예. 토지세 올려 지역 가표로 나눠준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인식은 좋습니다.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 시대 때문이고 지대는 네. 경제 발전과 도시 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경제학적입니다. 네. 이 불로소득을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는 없으나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하자.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실거주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네.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해소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된다. 네.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 가격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 투자용 주택은 0.5에서 1%까지 증세하자. 그러면 네. 한 3배에서 한 7배까지 증세를 하겠다는 실제로는 얘기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게 아마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뭐 증세분 전액을 네. 이게 지역 화폐로 한다는 건 아마 뭐 하자는 그렇죠. 안도 하나였던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분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예. 헨리 조지를 떠올리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더니 헨리 조지. 네.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될 수 없고 네. 사회 전체에 항유하자. 토지 공유제의 어떤 이론적 그렇죠. 바탕이죠. 예, 예. 근데 이 헨리 조지의 주장을 지금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인 한국에서 적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정우 노무현 정부의 정부 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 대표적인 조지스트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헨리 조지의 일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네. 이분이 말씀하신 헨리 조지스트적인 시각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예. 친 이재명계로 알려진 뭐 소병훈, 허영 의원, 김원숙,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서 관련 토론회도 한 두세 번 개최하셨더라고요. 아 이미요. 예. 기본소득 토지세. 예, 예. 이때 토론회 자장을 맡으셨던 강남훈 한신대 교수 이분도 네.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그 캠프 핵심 캠프 관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기본 토지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매년 6조 원의 빚을 지는 600조의 빚을 예. 지는 효과가 하여튼 토지를 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빚을 진다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다 되면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빚을 좀 지는 지는 꼴이다.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약간 징벌적인 어떤 의미,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만 드네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또 발언 중에 또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상의 규제. 비슷한 지금 그렇죠. 세금 네. 폭탄 이상의 징벌적 제재. 뭐 문재인 규제. 정부의 정책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160만 있는 채.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 투자용인가 이런 말씀도 결국은 하셨습니다. 임대 이꼴 투기 투자다. 예. 뭐 이런 등식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계신 예. 거죠? 근데 이거는 현 정부도 그렇지만 이 정책이 이건 사실은 정말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런 얘기들이 이미 우리 전문가들이나 네.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을 사실 지적을 했지만 현 정부는 거의 뭐 미안한 얘기지만 듣질 않았죠. 예. 임대주택 사업 등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최장 8년간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분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그렇죠. 그런 규제를 네, 가했기 5% 때문에 룰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간 임대 160만 가구 전수조사한 정치인이 정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예, 매일 경제에 예, 보도된 신문에 건데 나왔네요. 예. 보니까 임대 사업자 전세가 시세보다 40% 낮더라. 왜냐? 평균 상승폭이 5%로 제한되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사실은 임대 사업자를 제도를 도입한 게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이란 큰 틀 속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정책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마치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 네.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금 장사 매매 시장이 뛰니까 또 우산 장사 전세 시장. 시장에서 또 예. 근데 이 국토부 자료 중에도 나온 공식 자료에서 예. 등록된 임대주택 대다수는 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75%고 네. 사실 집값 폭등하고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시지가 6억 원 이하가 91%다. 네, 그러니까 다 서민형 주택이다. 주택이다. 이렇게 그거 볼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다세대 빌라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떤 가격 폭등을 주도한 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예. 다주택자와 상관없다. 투기다, 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가 투기다, 투자다. 이게 이 다세대 빌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예, 안 타다는 거죠.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2018년도에 민영의 임대주택 수가 941만 호입니다. 예. 공용이 98만 호입니다. 예. 도시에서 도시로 얘기하면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 원래 민영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서도 임대주택을 하면은 개인 부동산을 상속세를 비롯해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예. 뭐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네. 문재인 정부 전에 내놨던 것과 뭐 비슷한 이런 오히려 뭐 더 네, 그렇죠. 혜택을 많이 네. 주는. 임대주택을 늘려놓으면 임대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료도 사실은 많이 늘어날수록 임대료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이걸 정부가 다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공공 임대로 100% 하면 할 수 좋죠. 있으면. 예, 할 수 있다면.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국 뭐 다 마찬가지다. 미국의 8,200만 호가 자가주택. 자개주택이지만 예. 4,200만 호가 임대주택입니다. 예. 독일, 영국도 20% 정도가 예. 프라이빗한 섹터에서 공급되는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예. 독일의 경우 자가의 점유율이 제일 낮고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비율이 52%입니다. 52%예. 그리고 독일도 집값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임대료 네.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을 갖다가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나오는 게 일가구 실수 예,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전세 사는 주택 일가구세도 이제 중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1가구 1주택자지만 나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이런 게 가령 갭 투자와 구별이 가능하냐? 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택도 보면 공공 임대주택이 한 8%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가 보유를 감안하면 한 30% 이상이 사실상 임대에 임대주택인데 지금 살고 있는데. 민간 임대입니다. 예. 그럼 이 민간 임대를 그럼 한꺼번에 공공 임대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앞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럼 자, 영원히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임대주택 사업자가 없는 나라가 있느냐?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대시하는 나라가 있느냐? 오히려 감세 혜택을 주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경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첫 번째 앞에 얘기했던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확대. 물론 공공 이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아, 그렇죠. 후보가 그냥 반론인 거죠, 쉽게 말하면. 공공 반론은. 임대주택 확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 임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다. 예. 이거 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 얘기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네. 지사가 후보가 수십 년 8%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이 결국 분양으로 네. 전환되는 걸 막겠다. 네. 그리고 역세권에 네. 84제곱미터 공공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 아. 그리고 월세 5, 60만 원 내면 살 수 네. 있게 하겠다.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되겠죠. 아, 역세권의 전용 84제곱미터 공공임대 한 채에 얼마씩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분 아실까요? 글쎄. 이재명 후보님? 근데 10억, 네. 20억 내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 거다. 네. 근데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우리 이런 정책 가능하면 좋죠. 네, 좋죠. 물론 네. 진짜 엄청난 희망입니다. 네. 꿈과 희망을 주시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실현 예, 불가능한 비현실적입니다.